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다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크게 이벤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또 위축 흐름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김없이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조금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 접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 가능하고요.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거기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 좀 확인하고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 전에 러시아의 푸틴의 부분 동원령이라고 하는데 징집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 미국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올리는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된 부분으로 75bp, 0.7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한 금리가 4%대에서 조금 더 높게 금리 인사가 될 거라는 점도표가 나타나면서 연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4.6%에서 4.4%대 분포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뚜렷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좀 위축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상폭이 이미 확정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1.25% 정도 더 올리는데 0.75% 자이언트 스텝 한 번, 그리고 빅 스텝 한 번, 0.5% 정도의 어떤 상승이 있고 나면 금리 역시 정점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물가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금리가 이제 정점에 대한 부분들이 오르면은 경기는 침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고 있겠죠. 그 침체가 끝나고 나면 회복기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그렇게 이어지고요. 경기가 침체로 있으면서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영이라고 하죠. 이미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그 이후에 회복기를 가면서 다시 점진적으로 소폭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통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우리 정도가 1.5, 미국 시장이 1.25% 정도의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폭을 큰 폭으로 인상했을 때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도 고점이 나타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통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봤었을 때 주가 역시 한 번에 지금의 어떤 반대 매매성을 동반하는 시장의 어떤 위축, 투심의 위축은 있겠지만 결국 점진적으로 회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락장이 어느 정도 멈추는 형태가 나타날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예상되는 구간은 12월 정도겠죠. 한 11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고 행보성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전환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힘들지만 급한 마음 먹고 조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조금 더 천천히 가고, 그리고 그 변수라고 보여지는, 그리고 미국이 이런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가장 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더 강렬하게 오면서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부분도 체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러시아가 완만하게 협의점으로 가고, 그리고 서유럽 국가에 제시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협의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시장은 그 변수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의 하락성이 맞춰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화적인 변화가 더 좋습니다. 내성으로 인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갑작스러운 물가가 변하는 것도 역시 시장 경제, 금리와 어떤 폭이 갑작스럽게 다시 벌어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완화적으로 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일단 4분기 좀 후반 정도인 11월 이후에 증시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고요.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비중을 10%, 20%씩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그 비중을 5%대로 좀 낮춰서 적은 금액으로 사서 추가적인 분할 매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신용 물량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의 어떤 적극성을 앞쪽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조급하게 오르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지 마시고 밑에서 올라오는 초입성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는,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게 많이 내려가 있는데 디램 또 사이클이 있습니다. 현재는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의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재고가 조금씩 소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때 시장은 또 반도체는 또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복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패키징 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기업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신다라면은 저가 매수, 그러니까 내려갔다 돌아오는 초입성 흐름 전환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내려온다라고 해서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해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이 아니어도 우량한 기업들의 어떤 주체가 되는 기업들은 아래쪽에서 좀 매수 관점을 계속 포인트를 지켜보는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두고, 우리가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주식 투자 하루 이탈 하지 않고 오래 하고 싶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기다려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종목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삼성중공업을 네, 5,800원에 20%입니다. 5,800원에 20%요. 네네.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네요. 그렇죠? 네네.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한 번 5,000, 그 정도 사가지고 6,200원까지 갔을 때 팔지를 못하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뭐 다음에 올 때는 조금 팔고요. 다 안 팔아도 네. 되고 조금만 팔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6,200원 갔다가 네. 내려오고, 네. 그 전에도 네. 그랬거든요. 그 전에도 6,200원 갔다 네.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하니까 6,200원 오면 나 수익이잖아요. 그죠? 어머님 수익이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거기서 더 갈까 봐 내가 뭔가 팔기가 어중간하니까 지금 못 파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네. 다 안 팔면 돼요. 조금만 팔면 네. 되잖아요. 그죠? 이익을 챙겼다가 혹시나 거기서 올라가면 나머지 들고 내가 그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면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얘는 다시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조선 쪽 재무가 뭐 흑자 전환 되나 안 되나 하면서 뭐 좋은 얘기는 나오는데 시세는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런 게 나중에 쌓이고 누적돼서 터질 것 같거든요. 저는 조선 쪽을 좋게 봐요. 한 번에 사이클이 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홀딩 하시고요. 네. 네. 6,200원대 못 넘어가고 자꾸 떨어진다라고 신경 쓰이니까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덜어내자고요. 6,200원 오면은 한 5%, 지금 20%잖아요. 그렇죠? 한 5%에서 한 7%? 많게는 뭐 절반도 좋고요. 그 정도는 이익 실현했다가 혹시나 거기서 바로 안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은 또 밑에서 조금씩 그걸 다시 채우고.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한번 가져가 보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볼게요. 좀 오르면 한 7,000원 위나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저한테 또 연락 한번 주시면은 그 다음 대응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감사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결돼.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강 에멘트요. 3강 MNT요. 예, 네, 매수가우 비중은요. 매수가가 29,000원에 30%네요. 29,000원에 30%요? 예, 좀 높다. 예, 좀 높아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주가가 네. 이게 뭐 풍력이나 이런 기대감은 이미 애초에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 기후변화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 뭐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투자할 때 또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은 좋아요. 상강 MNT가 뭐 타워 지지대 쪽 관련된 부분에서 또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풍력의 현실적인 직접 수혜성도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반영돼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10,000원대 아래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매수가가 네. 29,000원인데 그런 이슈나 에너지 이슈로 해서 10,000원대부터 지금 3만 원 가까이 올라왔으면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3배 예, 가까이 예. 올라왔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38,000원 간다고 그래서. 38,000원 간다고 누가 얘기하죠? 누가 얘기했어요? 임성빈. 예. 네. 그런 게 어디서 38,000원 간 적이 없는 회사에 가지고 38,000원 갈 수 있다 그러면 되나? 한 번도 간 적이 네. 없는 길을 누가 어떻게 알고 간다고 해요. 그죠? 얘가 38,000원 가격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보이지 않는 그래서 데를. 딴 거에 미쳐갖고 그냥 그러니까 38,000원에 제 말도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제 말도 100%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본인이 어떤 정말 잘 보셔요. 본인의 어떤 확고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지금 상강 MAT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 하는데 그 더 떨어진 가격이 어디인가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가 맞춰요?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느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가격이 머물렀던. 그냥 아래쪽에 어떤 지지력은 있겠지만 워낙 고점 네.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앞서 좀 흐름을 만들었던 구간에서 아직까지 풍력에 대한 이슈가 살아 있어서 저는 한 25,000원, 6,000원 정도 단기 반등을 조금 주면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손해 좀 보더라도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나는 좀더 살까 했더니 아니요, 사지 말고요. 마세요. 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만약에요, 제가 딱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상강 MNT 저보고 매수 타점 잡으라고 하면은 11,000원대 올 때 11,000원보다 더 아래쪽, 11,000원 아래쪽으로 오지 않으면 저는 매수를 아예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마음은 그래요. 싸게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 얘가 올라갈 여력이 있던 과거에 어떤 이력을 보여줬던 그런 통계를 보고 사고 싶어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저 높은 통계가 없는 데를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냥 내가 상상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네. 높은 자리가 맞아요. 더해서 3만 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은 내려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5,000원, 6,000원대에서 비중 줄이시면서 다른 데서 다시 수익을 내도 되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이런데 자꾸 누구 말 듣고 해서 기대하고 있으면 내 관점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녀요. 그럼 결국 또 실패하고 오랫동안 또 묵히잖아요. 그죠? 묵히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 대응을 못하면 더 어려운 거야. 비중도 많고요. 얘기 드린 대로 한 25,000원대 정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 좀 줄이세요. 한 절반 정도에서 절반 좀 더 되게 손해봐도 돼요. 그래야 떨어져도 적은 금액은 내가 더 살 수 있으니까요. 아유, 줄여놓고 감사해요. 줄여놓고 연결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저한테 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봐드릴 테니까요. 일단 25,000원대 꼭 비중을 저는 줄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호 멘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 넷마블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잠시만요. 69,640원에 5%요. 5%요? 네. 정말 이게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높진 않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맞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빠졌던 게 저기 10만 원대, 저 13만 원대부터 빠졌어요. 근데 넷마블은 네네. 지금 솔직히 좋지 않아요. 저는 넷마블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게임 쪽 모멘텀이 너무 죽어요. 게임 회사인데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너무 여기저기다가 돈을 막 뿌려놓고 과도한 투자를 해놓고 막 여기저기다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뭐 귀신이 씌었는지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이 재무적인 부분이 자꾸 깨져요. 성장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사업을 통해서 저 멀리 본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거는 뭐 P2E 게임이다, 메타버스다 이런 부분에서 내용성은 있지만 그것도 넷마블이 뭐 앞서가면서 좀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게임에서 다 똑같은 과정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은 조금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시간 또 그럼 오래 제가 걸릴 것 같고. 네, 2차 매수를 5%더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오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라. 저는 이게 깊게 떨어져서 좀 반등치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지금 전혀 제가 차트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 보이시죠? 보고 계세요? 네네네.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항상 4시 구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4시 구간이 돌아나가는 어떤 흐름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흐름성을 보이는 게 아마 매수가 지금 여기서 안 떨어지고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분부터 거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돌아 나갈까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한 7만 원대 정도가. 근데 지금 여기서 네네. 멈출지 안 멈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 내용에 어떤 호재성이 크게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더 사는 쪽보다는 일단은 매수가 쪽에서 반등을 준다면 파는 게 맞고요. 더 사는 네네. 전략은 혹여라도 더 빠졌을 때 체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매수가가 네네. 먹지 않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가에서 일단 팔고 왜냐하면 급등이 막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 다시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비중은 적지만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늘리는 순간 더 떨어지면 내가 큰 비중에서 하락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늘리지 않고 저는 일단은 매수가 매도 의견 드려볼게요. 이해되셨죠? 더 김성훈 내려오면은 선생님, 네. 네. 얘기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더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그때 우리가 다시 체크합시다.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남해화학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좀 높아요. 14,900원에 20%요. 14,900원에 20%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좋아요. 아, 그래요? 좋은데 뭐 아, 나쁘다라고 네. 보기는 어려워. 뭐 얘도 상반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근데 이제 네. 뭐 사료 가격이다, 뭐 비료 가격, 특히 비료 쪽이겠죠. 러시아 쪽에 비료 영향도 네. 있는 거니까. 비료 네. 실적은 좋았는데 그게 반영된 게 너무 좀 제가 보니까 그 사료하고 비료주하고 뭐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편승된 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세를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만든 그런 부분보다는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움직인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주체가 이 시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네.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반등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재무가 우리가 또 뭐 식량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고 하면서 비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반등. 오늘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 곡물 쪽 관련된 뭐 옥수수 네.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 사료 쪽이 좀 움직였잖아요. 오늘 또 사료가 네.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4% 올라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성돼 있는 근데- 느낌이니까 좀 올라오면은 줄이시고 네. 저는 지금 가격대가 일단 그런 기대감이 높을 때 샀는 가격대라서 올라오면 네. 비중 줄이면서 팔았다가 단가를 그냥 무작정 낮추는 거는 지금 현재 20%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뭐 더 산다고 해서 40%, 50%가 돼버리면 단가는 더 떨어졌어요. 그죠? 한 11,000원대하고 11,000원대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혹여라도 이제 11,000원대로 왔는데 내가 더 욕심내다가 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려가는 경우에 손실에 대한 비중은 더 커지겠죠. 그죠? 비중이 확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전략할 때 본인이 어떤 확실한 어떤 매도 포인트를 잡아놓지 못하면 네. 대응이 어려워요.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다가 오히려 더 커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손실이.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쪽보다는 지금 가지고 네. 있는 비중에서 올라오면 좀 네. 줄였다가 좀 손해보다 줄였다가 그 비중에서 다시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확 늘리기보다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충분히 한 12,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설 수 있으니까 매수가하고 좀 가까워지는 14,900원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맞아요. 13,000원대, 한 12,000원대 정도 한 번 더 올라오면서 13,000원 가격대를 또 한 번 이 터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비중을 네. 줄이세요. 회사는 괜찮으니까 오르락내락 할 거니까 비중만 줄여놓자고요. 일단은. 이해되셨죠? 네. 네. 올라오면 잘 꼭 줄이시고 더 싸지면은 네.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연락 주시고요. 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에코캡이고요. 에코캡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네, 8,052원이요. 8,052원이요. 15%요. 15%. 네, 계속 흘러내린다, 그죠? 네,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제로성은 좋아요. 제로성은 좋은데 제로라는 네.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전기차잖아요, 그죠? 전기차 네. 쪽 모멘텀에서 뭐 리비안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 반영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편승되는 분위기예요. 미국도 지금 뭐 리비안이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갑자기 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봤었을 때는 어떤 호재성 내용이 크게 반영이 안 돼요. 그 호재 내용이 앞서 이미 이 기업이 그 받았던 재료보다 큰 재료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 내성이라고 하죠. 이미 앞서에서 리비안이고 뭐 전기차 쪽 관련해서 에코캡이 핵심 부품이고 수율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주가가 올랐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아니라 똑같은 이슈로 단발성으로 그냥 박스권에서 슈팅을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더 큰 시세를 만드는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높은데 오를 때 사면은 오히려 물릴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약간 그런 단발성 가격대 위치에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8,000원대면 네. 딱 그래요. 단발성 시세 줄 때 좀 기대성이 받았다가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잠깐 단발 이슈 됐던 거.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저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 그런 모멘텀이 한번 전기차는 어차피 긴 호흡이 있을 거고 이 기업도 재무적인 개선만 확실하게 나타나주면은 한 번 더 이 가격대를 맴돌다가 시세는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미 고점 시세를 만들고 거래도 많이 출회됐기 때문에 하락 국면에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슈팅 줄 때 뭐 상한가에서 조금 더 되는 슈팅,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일 것 같습니다. 가격대에서 일단은 네. 정리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시장이 위축돼서 네. 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네. 테마성이니까 조금 올라올 때 반등 매도할 타이밍은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때 꼭 매도하셨다가 오를 때 사지 말고 흘러내렸는데 과거에 올랐던 가격대, 좀 더 낮은 가격대 있죠. 그런 데서 네. 재무가 일단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이 기업에는 재투자하시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예.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자,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 자, 매수가는 12,4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자, 12,400원 최근에 샀겠네요. 최근에 플라스틱, 뭐 에코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 관련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재생 쪽 관련된 부분 모멘텀도 있고 다양한 내용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세적인 부분이 좀 약한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저는 나쁘지 않을까, 한 번쯤에 시세를 더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뭐 테스트성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요.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 큰 위축된 분위기가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과거에 큰 시세가 있고 일정 조정 구간에서 시간적인 부분을 옆으로 많이 뺐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으로 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하방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분명히 거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낙폭이 크지 않죠. 그래서 뭔가 세력적인 의지가 아직까지 반영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4,000원대 정도 제시하고요. 올라오면 급등성으로 올라오는 기업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을 일부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이네요. 폴더폰 얘기 나왔는데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아래쪽 꺾이는데요. 뭐 좀 더 가야 되겠죠. 대중화에 대한 부분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폴더폰 대중화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붐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궁금하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금 사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저는 흥행을 뭐 많이 팔렸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 기업, 이제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힌지 쪽 관련된 이음새 관련된 부분에서 KH바텍이 모멘텀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주가는 그 최근에 어떤 그 폴더폰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하락하는 것 같고요. 그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상승하지 못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조정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으로 좀 깊게 떨어진다라면 좀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3,000원대까지 내려갈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게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이후에 반등성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 고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13,000원대에서 조금 단가 조절을 해나가는 과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단가는 당연히 2만 원대 아래쪽으로 맞춰 두셔야 이익이나 본전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위쪽으로 2만 5천 원까지 가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2만 원까지 주가 회복 시 그 다음에 방향성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쪽으로 가격 아래쪽이나 위쪽이냐 어느 쪽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2만 원대와 13,000원대 가격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현재 주가의 변동성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영역에서 13,000원대 오면은 추가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이슈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확인하고 비중 축소나 매수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정도 오면은 다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000원대는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팜스코입니다. 팜스코 매수가는 6,750원이고요. 비중은 6%. 자, 이거 시세 한번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고요. 이거는 뭐 저는 크게 어떤 기대성을 가지지 않고 지금 이 타이밍에 시세를 한번 강하게 줄 때 팔아야 되는데 6,750원은 조금 어중간하네요. 가격의 위치가. 연속성이 조금씩 올라와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시장에 어떤 편승하는 분위기로 같이 움직임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까지 온다라는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매수가까지 오는 부분이 조금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늘리기에도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조금 더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은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6,500원대 정도까지는 상한가 부분인데 오히려 여기서 급등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틀, 3일 동안 옆으로 조금씩 올라왔다가 조금 한 5,800원대 정도까지 가격을 만들어 놓고 올라오게 되면은 상승 여력이 한번 위쪽에서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6,500원대 정도, 400원대 정도는 단기간 지금부터 해서 일정 한 10월 초까지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갑작스럽게 올라올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50%요. 50%요? 매수가요, 네, 매수가. 58,170원이요. 걱정 안 되세요? 걱정되죠. 오늘도 29,000 얼마까지 가서 이거를 지금 물타기 하기도 너무 금액도 크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계속 저 솔직히 이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까라는 부분도 제가 좀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이거는 투자 잘못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면 투자를 잘못하신 거예요. 너무 시장의 어떤 관심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내용성 모두가 이미 반영돼 있었고 그게 또 안 좋게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나왔는데도 지금 나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리고 이 기업이 지금 벌어들인 게 조금 감소해서 떨어지는구나 이러면은 제조 쪽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업황이 회복되고 이익이 늘어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다시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얘는 코로나라는 전제를 하나 깔고 치료제에다가 어떻게 어떤 하나의 어떤 큰 베팅을 해버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지금 보세요, 마스크 다 벗는다 그러고 바이든은 좀 섣부른 말이었지만 팬데믹 종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점점 다운되고 있잖아요. 다시 창궐 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움직일 이유도 없고 창궐 하더라도 하고 있는 쪽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안 좋게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가 신풍제약 아시죠?
네네. 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형태, 지금 일동제약의 위치를 비슷하게 형태로 네. 굉장히 세력이 비슷한 세력일 것 같아요. 뭐 같은 사람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비슷한 네. 움직임이 지금 이 화면 차트하고요. 좀 전에 봤던 일동 네. 차트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가격이라는 이론에서. 근데 흐름이라는 네네. 거는 어떤 네. 기업의 흐름이라는 거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막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계속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위아래로 갑자기 훅 올라오면서 기대를 주지만 나중에는 신풍제약처럼 진짜 잔잔하게 계속 흘러내려요. 지금 얘 봐요. 잔잔하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에서 이제 어떤 기대감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금액도 너무 커서 빼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다 팔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그죠? 다 팔면은 확 커요. 그렇죠. 50%라고 네. 했으니까 한복에 다 팔, 내가 지금 손실인 거 한복에 다 팔, 와 이래 되는데 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5%를 줄여요. 다른 데 투자할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손실금 좀 생기겠지, 그죠? 네네. 근데 그 5% 가지고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해요. 맞죠? 다른 데 좀 좋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요. 지금 오히려 좀 내려와 있고 조금 싼 기업이나 대형주나 이런 데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1%를 벌어도 내가 거기서 이런 손해를 조금씩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50% 네. 물려있는데 내가 그냥 계속 끌려다니면은 나중에 어떻게 네. 될까요? 이 돈이 그대로 다 묶여서 내가 그런 전략도 어떤 그런 방향성, 대응, 전략, 내가 어떤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업은 네.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이 극단적인 얘기와 반대로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네. 그래요. 제 의견이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안 좋게 그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런 걸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달을 줄이지 않더라도 지금 상한가 가도 4만 원이야. 내 매수가는 5만 7천 원이고. 그래도 역시 손실폭이 크니까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50%면 5%라도 거기서 줄여가지고 현금을 조금씩 더 만들어서 다른 쪽에서 또 새로운 투자로 이런 거 벌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네, 가만히 그냥 알겠습니다. 넋 놓고 있지 마시고요. 반등 줄 네. 때마다 뭐 3만 5천 원대 위로 반등 줄 때마다 1%도 좋아요. 조금씩 팔려고 하세요. 손해 보더라도. 1% 팔면은 네. 50% 비중에 아주 일부만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현금은 많이 안 만들어져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생기는 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줄여나가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혹시나 제 의견과 다르게 큰 시세가 나와도 역시 오를 때 또 더 오를 거란 기대를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올라올 네. 때마다 정리를 좀 해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네,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JW 중해제약 JW 아. 중해제약이요. 네, 22,430원에 20%. 이것도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다르고요. 제가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 강경한 건 있어요. 근데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 뭐 사업성에서 이익 구조도 있고 괜찮잖아요. 네. 중해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수액이라든지 병원 가서 우리 수액 맞잖아요, 그죠? 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서 매출이나 이익 구조가 있는 기업이에요. 뭐 당연히 뭐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JW 그룹사에서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의 어떤 이 하락은 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온 흐름이에요. 뭐 대형주 다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조정성 흐름에서 이 저가가 낮아지더라도 그 힘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다행히 매수가도 22,000원대면은 회복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가격이라는 네. 거는 주가의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할 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 기업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뭐 그렇게 안 좋을 때는 좀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조금 가격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 감소할 수 있고 분위기도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장의 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죠? 바이오 쪽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져. 작년에 어떤 흐름성에서 괜찮아졌어요. 근데 다만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바이오는
결국은 또 어떤 그 연구 개발, R&D라고 하는데 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시세적인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다른 일반 기술 수출의 개발에서 돈 투자 받아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양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굳이 내가 이 떨어져서 바이오 혹시 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보다는 또 이슈가 네. 만들어져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22,000원 네.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를 한 네. 24,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잡아보세요. 더 사지는 아,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간은 한 뭐 내년 초 뭐 이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 겨울 좀 우리 네. 겨울 좀 추울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바이오 쪽은 좀 네. 추울 때 따뜻해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네. 추울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 네, 123,000원 50%. 123,000원 50%요? 예. 어머님. 네. 네. 반등은 저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조금 조정,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는 좋아요. 예. 좋은데 예.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이 가격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제 생각이 그 생각이 더 길게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저는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비중이 많아요. 50%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그 50%를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머님이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올랐는데 지금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뭐 이거 매수가까지 오면은 일단 파는 게 어떨까요? 누구 얘기 듣고 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예, 그러는데 참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 내가 들고 있으면 더 계속 그 어려운데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그죠?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예, 들어서 예, 얘기 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를 해서. 이미 좋아진 회사니까. 찾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올라오면은 그 계좌에 내가 얼마 샀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 가격이 예. 오면은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을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게 예. 더 좋아요. 잘 모르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든지 돈만 있으면 금방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면 네. 결국 내가 중심이 아니라 자꾸 남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이 어떻다. 저 사람 좋다 그러고 주변에 누가 샀대. 나도 괜히 사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계속 주변에서 얘기도 막 하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TV 많이 보다 보면은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 이런 것들 막 여기저기 하는 것들 막 보게 되면은 괜히 그거 좋은가라고 그냥 그 말 주변이 좋은 사람 있죠.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와 이렇게 이거 대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해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는 와 진짜 대박인가 보다라고 하고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 점점 빠져들다가 사라 그러면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동조되잖아요. 좋다 하면 나도 좋은가 보다라고 하고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의지와 함께 사는 거는 위험하고요. 잘 아는 기업,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의 가격이 싸다 하고 남들이 막 지금 안 좋다고 막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5만 원 밑에 가면 좀 사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팔고 삼성전자 5만 원 밑에 가면 조금씩 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매도하세요. 올라오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이마트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97,000원에 10%요. 97,000원에 10%요? 네네. 계속 떨어지네요. 그죠? 네네. 네, 실컷 좀 회복하니 많이 하더니 뭐 더 이탈하고 있네. 자, 일단은
뭐 깊은 네. 하락은 맞아요. 지금 계속 내려가는 흐름성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저는 스타벅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한 반등 줄 때 그냥 이거 정리해요. 예, 이마트가 바닥이다라는 네. 것보다는 바닥인 것도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힘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걸 벗어났으면 안 됐어요.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이마트가 좀 주목받았던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는 건 그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마트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종목 교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이 조금 더 밑에서 돌아오는 쪽에서 그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마트는 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겠네요. 올라오면은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비중이 있으신 거는 다른데 종목을 발굴하세요. 아시겠죠?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종목 발굴해서 새로운 네.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하다라는 생각 가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올라오면 정리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두산이고요. 네. 비중은 15%, 네, 매수가는 11만 6천 원이에요. 11만 6천 원이요. 예, 그래서 좀 요즘에 움직여서 네, 이걸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래요. 왜 오르는 걸까요? 그죠? 네.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올라올 것 같은데 신고가는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보다 더 높은 거를 가기에는 생각보다 좀 힘들 것 같고 팔고 다시 사도 될까?라는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럼 다 팔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 가격 올라오면 이번에 이 가격 올라오면요. 다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도 재무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지주격이니까 밑에 계열사나 자회사 쪽 모멘텀을 많이 받는 쪽이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100% 지분사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매수가까지 오면은 11만 4천 원대, 6천 원대 정도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쉽게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조정했던 게 가볍게 계속 흘러내리는 조정, 시장 영향성 좀 받고 왔는데 위에서 물량이 그냥 인위적으로 털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으로 털어낸 부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만 좀 줄여놓죠. 왜냐하면 눌릴 때 다시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올라올 땐 분명히 이유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제가 뚜렷하게 이유도 있겠지만 잔잔하게 이미 깔려있는 베이스를 깔아놨겠지만 이제 뭔가 확 이슈를 만드는 흐름이 나타나서 올라오게 되면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에서 비중만 좀 줄이시고 한 5% 정도만 줄이세요.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그때 올라오면은 10% 비중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종목명 얘기해 주실까요? 삼성전기 17만 8천 원에 40%요. 19만 8천 원에 아니, 17만 17만 원? 네. 비중은요? 40%예요. 40%요? 많다. 네. 못 늘리겠다, 그죠? 네. 더 사기가 너무 힘들겠네. 저는 오늘 이 하락이 뭐 실적으로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반도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같이 네. 좀 뭐 수요가 계속 감소하죠.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안 받쳐주면은 공급에 대한 부분들 물량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팔리고. 네. 그죠? 그러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면은 그 재고가 우리가 물건이 가치가 한두 개 있을 때는 이 가치가 누군가가 한두 사람밖에 가지지 못하면은 가치가 굉장히 높게 비싸게라도 누군가가 살려고 하잖아요.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마진을 남기려면 네, 비싸게 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재고가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물량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죠. 박리담의 형태로 물건을 싸게 파는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계속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는 결국 어차피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2030년 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길잖아요. 네. 길잖아요. 그 기간이. 그럼 결국은 이 회사는 그 수요가 자동차도 이제 뭐라 그래요? IT카 그러면서 뭐 안에 뭐 인포테인먼트 냉장고 넣고 TV 보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영화 보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가면서. 그렇잖아요. 네. 그게 다 뭘로 해요? 네. 전기잖아요. 그죠? 전자. 네. 그럼 거기에 네. 얘 부품 다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멀리 보면 지금 이 하락은 겁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높은 가격에 사서 그 비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등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떨어진 거 사지 마시고 반등을 기다리는 네. 쪽이고요. 네. 뭐 주가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거기에서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네. 부분에 등락폭에 신경 쓰지 말고 이 기업은 일단은 내가 뭐 우리 물렸다고 하잖아요. 물린 거 맞다. 네. 인정하고요. 시간을 조금 더 네. 두고 가면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15만 원대 이런 때까지 네.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조금 다시 네. 올라와야 되죠. 줄여서 다 줄이는 게 아니고 또 줄였다가 늘렸다 해줘야 되는 가격대가 15만 원대니까 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봐요. 거기가 고점이 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일단 네. 15만 원대 오면은 연락 한번 더 주세요. 단기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너무 네.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기업은 품고 가면 또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배당 같은 또 좋은 이익이 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네. 마시고 저는 일단 유지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진제약이요. 33,300원에 10%요. 3만 얼마요? 300원에. 300원에. 예, 한 몇 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걱정돼가지고 전화 여쭤보는 거예요. 뭐 지분 경쟁하고 있는데 예, 예. 뭐 지분 참여 좀 더 하실래요? 어? 지금 뭐 주주들끼리 지분 경쟁하고 있는데 하나제약이 여기 회사의 지분을 좀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그 중간에 네. 끼어가 2대 주주로 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뭐 너도 나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네. 이제 하나제약의 역할이 커지면서 근데 하나제약은 계속 이 삼진제약의 지분을 계속 그 회장님이 자꾸 사들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갑자기 이제 우리가 적대적 M&A라든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되면 주가가 이상하게 또 갑자기 급등이 한번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거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 회사는 거래가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한 번씩 튀어오를 때는 올랐다가 쭉 빠져버리거든요. 최근 며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 상황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한 번은 한번 크게 만들 것 같네요. 긴 시간 동안 어떤 옆에 갔다라고 생각돼서 홀딩하세요. 홀딩하고요. 아, 예, 예. 이 지금 10%의 금액이 크지 않다라면, 큰 금액이 아니다라면, 큰 금액이 아니다라면은 뭐 5% 정도 더 사놓고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시간은 걸리더라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네, 5% 정도는 네. 더 사도 되니까 하고 네. 크게 조금 시세를 만들면은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3만 원 네. 매수가 위쪽에서 팔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이래. 유튜브 상담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카 보도록 할게요. K카 매수가는 32,550원이고요. 비중은 25%. 자, 가격이 높네요. 저는 이거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조정성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성이 좀 있고요. 상장하자마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조정 국면에서 긴 하락 추세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슈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 시간적인 조정의 흐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있었던 이 거래가 있었던 구간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 시간적인 조정이 지나고 난 뒤에 충분히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32,000원대 매수가는 굉장히 높아요. 높은 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회복하는 부분에서 지금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올해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셔서 올라오는 이 자리 22,000원까지 돌아오고 난 이후의 흐름은 또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늘리지 마시고요. 올해는 넘기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조금 무르익어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추가 매수나 전략은 조정의 기간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폭으로 봤었을 때 제 기준입니다. 기술적인 기준에서 한 3월달 이후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기다린 쪽, 그냥 홀딩하는 쪽이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되니까 비중 늘리지, 지금 제가 봤을 때 비중 늘러 오신 것 같은데 늘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홀딩하고 가시고 2만 원대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장이 뭐 여러 가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지켜보는 투자로 시간을 조금 더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